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행 중인 관계로 지금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거라서 이 모바일 환경에 최대한 이점을 활용해서 언제든 답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소음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제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교수이신 분들의 자녀들은 상당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을 나갈 때도 좋은 학교로 비교적 잘 가는 것 같고, 특히 인턴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유학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석박사 학위 대학원 유학하다 보면 다 큰 어른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동안 미국에 나가 있고, 또 대부분 그 나이대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자녀를 오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 즉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잡을 잡고 좀 경력을 쌓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하러 왔다가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되고,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영주권이 나오고,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의 와이프나 저의 자녀들이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시민권은 말 그대로 미국 시민입니다. 자, 영주권은 뭐냐면 그 한문 뜻을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근데 영원히 거주할 수 있진 않아요. 보통 영주권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expiration date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주권 받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그런 서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갱신만 잘 된다면 계속 영주권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한문 뜻 그 자체, 영원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뭐 그건데, 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시민권과 영주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영주권자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거에서 투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은 미국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업할 때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 유학생들이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F1 학생 비자인 상태로 이제 취업에 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F1 OPT라고 해서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은 이 학생 비자를 임시로 취업 가능한 학생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회사 취업이 되면은 그게 이제 취업 비자인 H1B 같은 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잘 뽑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즉 취업 비자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 비자 끝에 영주권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추첨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선호합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어드미션을 주거나 그럴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들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살면서 미국에 세금도 내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국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영주권자부터는 미국 내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 이상은 그 학교 입학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미국의 대학교에서 그들에게 어드미션을 주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모든 나라는 자국민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즉 미국도 미국 내국인들에게 먼저 입학 권한을 줍니다. 학교에서 연구 기회를 주고. 근데 이제 그 수요는 많은데 학생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그 내국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을 뽑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국인들이 더 좋은 자리를 꿰찰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항상 내국인들이 다 차고 남은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추가 인원으로 뽑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부모님 안방에 가셔가지고 큰 절을 한번 올려드리세요. 아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미국 영주권을 이렇게 갖게 되는 행운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큰 절 올리세요. 정말 게임이 다른 그런 삶이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출발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님이 밑에서 말씀하신 걸 좀 제가 정정드리자면, 자, 영주권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박사까지 안 하고 석사까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학벌주의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소위 말하는 토종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꼭 박사를 따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강해요. 왜냐면 유교라는 한국 사회는 학문을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박사를 많이 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어렸을 때 좀 미국 물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학벌보다는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취업이 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박사들은 학위가 높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업에서 오히려 불리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미국 취업에서 가장 유리한 학위는 석사학위입니다. 왜냐하면 연봉을 많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뽑을 때 큰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박사는 뽑을 때 회사가 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직급도 뭐 석사학위 마치면은 그 신입사원에 한 경력 2년차 정도로 뽑아면 되는데, 박사학위는 미국도 박사학위 소지자들한테는 신입사원인데 과장 자리 정도는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도 되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리더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사는 아무나 안 뽑아요. 되게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석사가 취업이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석사 출신들이 취업이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미국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교식 학벌을 좀 잘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 뭐 취업 잘 되면 장땡이지, 뭐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들이 오히려 그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잘 안 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인 2세들이 또 미국에서 약간 좀 나태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 태어나 보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 게 너무 많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한국에서 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성공을 향한 열망이 되게 강하고 학벌에 대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열망도 되게 강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좋은 회사 가려고 하고 좋은 박사학위 따려고 하고 그런 열망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전해드려 봤고, 자, 지금 본인이 물어본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려면,
혹시 학부를 한국에서 나왔더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유학 가기가 비교적 수월한가요? 자, 그러면 님의 대답에 본격적으로 답변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 내국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어드미션, 회사 취업, 모든 면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트렌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미국에 건너온 가난한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미국의 유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반면에 이제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배부르고 등 따순 환경에서 자라면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2세들은 보면은 굉장히 아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또 인간이란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고로 사장님 별명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또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특정 직업을 비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 사장님 별명이 택시기사였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장님이 딱 보면은 얼굴이 택시기사님처럼 생겼어요. 딱 그렇게 여러분이 그 택시를 딱 타면은 택시기사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그 표정과 그 얼굴, 그 패션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이 사장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출신 고향도 한국에서 완전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이제 시골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학부를 들어가신 거예요. 또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들어간 거예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고가를 되게 잘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를 보내주는 그런 회사 프로그램에 뭐랄까 뽑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와가지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의 그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딱 들어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죠.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늘 악바리처럼 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바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에 경영 위기가 오면은 이 사장님이 전사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비누를 없애버립니다. 그 비누 하나 몇백 원 한다고 그거 하나 아껴가지고 막 이렇게 돈 세이브하고 악바리 같은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없이 자란 사람들은 악바리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 사장님은 굉장히 귀족적인 분이세요. 미국에서 이게 나고 자라시고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시고 미국 직장생활 경력도 굉장히 길고 그런 분이 이제 사장님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굉장히 미국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챙겨주고 완전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이윤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이렇게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장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식으로 아주 사람들을 널널하게 대해주고 막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면서 막 야근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이제 직원들을 좀 이렇게 창조적인 환경에 있게 하고 또 그러면서 연구 개발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뭐 실험할 때도 돈 팍팍 쓰면서 실험하게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윤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택시기사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택시기사분이 처음에는 이 훨씬 더 좋은 미국 회사 출신 사장님한테 밀렸다가 결국엔 이 악바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아낀다. 그래가지고 이 회장한테 아주 좋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결국엔 그 이후로 이 악바리 택시기사님께서 사장 자리를 굉장히 오래 꿰차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깨달으면 되냐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가진 게 많을수록 나태해집니다. 제가 특히 이제 미국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한인 학생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제 한인 학생이 있다 보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을 만나게 돼요. 뭐 부모님이 다 뭐 재벌, 그리고 혹은 한국의 명문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들을 미국에서 출산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미국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끈기가 없고,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또 다 잘 풀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특유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제가 있던 박사과정에 한인 학생의 출신 중에 또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올라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학벌도 별로 안 좋고 한국에서 삼류대 나오고 집도 가난하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오잖아요. 그러면 악바리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성공한 친구를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뭐 그런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나태해지고, 또 가진 게 없을수록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I로 시작하는 되게 가난한 나라가 있거든요. 또 그 나라 이니셜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나라 출신들이 실리콘밸리 되게 많아요. 미국의 대학원에 되게 많고. 이유가 뭐냐면, 그 I로 시작하는 나라는 전 세계 최대의 빈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가난을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 열망이 고스란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학원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도 승진하려고 또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영주권 있다고 우쭐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열심히 본인이 꿈을 계속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님이 영주권이 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영주권 없는 다른 F1 비자를 가진 한인 유학생보다 나태하게 연구 빚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빚도 훌륭해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태하게 가시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나태해요. 나태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 내국인들 보면은 굉장히 널널하게 살고 좀 그래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악바리 정신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본인이 영주권이 있는 건 일단 감사한 거고, 하지만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 빚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